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극히 저 혼자만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혹은 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썬PD입니다. 오늘은 중국 회사를 다녀본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중국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여러 지점을 다녀봤어요. 여러 지점을 다녀본 결과 내린 결론이고, 저도 10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포함해서 교환학생, 자비유학 모두 일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10년가량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사회 문화라든지 제가 일할 때 느꼈던 회사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극히 저 혼자만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혹은 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중국 회사는 나이 불문하고 능력제를 우선시합니다. 한국 회사에서도 능력제 위주다, 능력 위주로 인사발탁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연공서열, 그리고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부장, 차장 등 보이지 않는 근속 연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대리로 올라가기 전까지 몇 년이 필요하고, 대리에서 또 올라가기 전까지 몇 년이 필요하고, 최소기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일한 경력은 4년입니다. 약 4년가량인데, 일한 지점은 한국식 성형 그룹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였고요. 남경, 무한, 쿤밍 이런 식으로 각 지점마다 병원이 있었죠. 제가 총 4년가량 일했다고 했죠. 처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제일 밑바닥 코디네이터부터 일을 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응대하고 상담지 작성을 도와주고, 상담지 작성을 완료하면 상담사한테 인수인계하는 것까지 모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 자랑 아니지만 중국 4년 일한 기간 동안 1년 만에 팀장을 달았습니다. 코디네이터에서 팀장을 말이죠. 1년 만에 코디네이터에서 리셉션 데스크를 달고, 조장을 달고, 통역도 달고, 그 다음에 부팀장을 달고 팀장을 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런 많은 승진이 한국에서는 1년 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먹힌다고 해도 1년 만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고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팀장을 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능력만 뛰어나면, 일만 잘하면 나이, 성별, 직급 불문하고 팍팍팍 올려주는 게 중국 회사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화가 존재하면 그 부작용도 심하겠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노동법이 한국처럼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다, 혹은 일을 못한다 이러면 바로 내일 당장 나가라 하는 것도 중국 회사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당장 오늘 통보해서 내일 나가라 하는 직원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주먹구구식의 느낌이 있긴 있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회식 술 문화입니다. 요 문화는 한, 중, 일 다 비슷하긴 하나 중국에서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중국 속담 중에 술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과 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회식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한다면 중국에서는 주임무라 할 정도로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님들도 술자리에서 그 사람 인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 행동을 파악하고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중국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럼 술 못 먹는 사람은 중국에서 일도 못하냐? 아닙니다. 물론 술 잘 먹으면 보너스 요인은 있죠. 맞죠? 하지만 술을 못 먹는다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식 자리에 가시면 술을 못 먹더라도 물을 따라서 같이 짠해주는 센스, 혹은 콜라를 마시면서도 그 자리를 즐겁게 해주는 센스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술 잘 마시면 보너스 되는 요인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자, 세 번째, 비교적 간단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회사마다 결제 시스템은 다르겠으나 제가 중국 내에서 여러 곳을 다녀보았고 여러 회사를 다녀본 결과 내렸던 결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시스템을 추진하고 싶어요. 그러면 쭉쭉쭉쭉 한 사람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있죠. 제가 아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주먹구구식의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은 한국만큼 그렇게 삭막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제가 빨리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바로 가서 혹은 부사장님한테 바로 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구두로 허락받고 진행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저는 잘 맞았었죠. 자, 네 번째, 비교적 거리낌 없는 상사들입니다. 제가 한국 회사를 다닐 때는 부사장님 말고 부장님 정도만 돼도 제가 눈치를 보면서 사무실에 들어갔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사장님급이라도 제가 딱히 일이 없을지라도 들어가서 보이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일 얘기도 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적 편한 느낌의 상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니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업무의 유연성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다섯 번째, 엄청난 연봉 협상입니다. 아까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승진하는데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연봉 소율이 존재한다 했죠. 중국에서는 능력제 우선이라 했습니다. 연봉도 같은 개념이에요. 본인이 1년을 일을 하든 5년을 일을 하든 본인 능력제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연봉 협상도 파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코디네이터에서 팀장을 달았다 했죠. 그 1년에 처음 코디네이터 연봉에서 팀장, 1년 뒤 팀장을 달았을 때 연봉을 비교하면 3, 4배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 만에 원래 받았던 연봉을 3, 4배를 올리기 힘들 겁니다. 이직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도 저랑 잘 맞았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에서는 맺은 관계는 끝까지 갑니다. 한국에서는 아닌 말로 이직하거나 회사를 떠나면 그 원래 알고 있던 동료와는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중국에서는 이직을 하든 떠나든 한번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얼마 전에 받았던 중국 메신저 내용이고요. 아직도 제가 한국 돌아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메신저로 중국에 와서 일해달라, 본인이 지금 새로운 병원을 열었으니 와서 같이 일하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도 관시라죠. 관시. 중국에서는 관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중국말로도 라관시라고 있죠. 라관시. 중국 사람들과는 관계를 확실히 좋게 맺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고 4년가량 일한 경험에서 나왔던 중국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론 저는 시기운도 좋았고 인맥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스타팅 멤버로서 스타팅 멤버가 갖는 어드밴티지도 다 누렸고요.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고 저도 명예와 권력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이거는 극명한 입장 차이입니다.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다시피 너 당장 내일 나가, 그 당한 사람이 나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회사를 생각하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많은 견해차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그 견해차도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중국 회사로 취직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중국 회사는 한국 회사와 다르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